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일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업 총수들의 구속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 이야기도 어제 너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금 롯데 상황도 또 어느 정도 취재가 된 만큼 이 부분도 한번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롯데 상황만 보자면 참 이게 그냥 안 좋은 뉴스인데 이걸 또 다른 기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삼성의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 또 이게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그 속속들이 그 낱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그리고 법무법인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의 구속 하다 보니까 뉴 롯데 프로젝트가 올스톱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동빈 회장이 구속 수감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형제난이 또 발발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현재 취재기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유지승 기자,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롯데그룹이 창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재획득을 위해 뇌물이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법적 구속으로 롯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롯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또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황갑규 롯데지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신동빈 회장 체제를 완성하며 새 도약을 선포한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 등 중요한 선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총수 구속이 큰 악재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평창올림픽 지원 활동이 중단됐고 10조 원이 넘는 해외 투자와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이제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고 형제의 난이 다시 일어나는 건가 하는 전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 다툼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구속을 빌미로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획득을 위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는 어제 판결과 관련해 총수의 구속은 롯데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광윤사는 한국롯데의 중간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회사인데요.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경영진이 실형을 받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모든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 네, 유지승 기자가 현재 상황과 분위기 정리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칼럼니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70억 원을 주고 그 청탁을 해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고 그러니 이 뇌물을 주고 따낸 이 사업권에 대해서 죄가 인정된다 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와서 향후에 법리적으로 둘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 당시에는 그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안종범의 수첩이 왜 이번에는 증거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은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롯데 이번 사안만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 이제 증거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뭐 간접적으로 이게 증거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법이 그 사이에 바뀐 건 아닐 테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실제로 무죄 가능성이 예측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유죄인 이유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인데 유죄를 놓고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실제로 없다는 것과 실제로 청탁할 만한 내용,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허가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허가와 관련돼서 청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님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부담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똑같은 사안 가지고 법이 그대로 있는데 집행부가 부담을 가져서 이렇게 판결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이라는 얘기로 나오고 그룹 당연하죠. 1위와 3위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과 어제 판결이 오버랩이 되니까 국민들은 정말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난주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은 2심이었고 이번엔 1심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1심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5년 징역으로 수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은 어제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판결과 어제 판결을 비교해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데 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은 지난주에는 이거 증거 아니다. 어제는 증거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한다. 어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 이게 실질적인 청탁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르냐? 재판부 자체가 다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1심과 2심이 충돌을 크게 했죠. 대법원의 숙제가 커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은 정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이 연출을 해버렸다. 그럼 국민들은 이게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니 어쩌란 말이냐?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지난주에도 2년 6개월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면죄부 그런데 면죄부 아닙니다.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고 어제는 똑같아요. 형량이 이 뇌물의 규모도 사실은 70억대로 비슷한데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왕창 깎이면서 36억만 뇌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을 똑같이 징역으로 받았는데 풀어주지 않았어요. 거기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또 전력이 지금 고려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민들은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늘 다를까 하는데 사실은 그건 법원의 내부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1심 재판은 이게 좀 윤곽 전체를 봐주는 숲을 보는 판결을 주로 했고요.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아주 이 나무만 보는 증거 하나하나를 기각해 나가버리는 현미경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착시 현상을 가질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법과 정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신동빈 이 회장의 어제 법정 구속은 사실은 이 구속 자체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의 재판인데 롯데가 크게 걸렸구나 이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롯데가 삼성하고 또 다른 것은 삼성은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지금 승계 구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까 그럼 신동주 이 전 부회장이 반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죠. 예. 사임하라라는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넘어갈 거냐. 지금 사드 악재부터 시작해서 롯데는 첩첩 이 지금 가중됐던 압력들이 큰데 지금 이 사태로 이것이 그냥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잘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냐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신동빈 회장에게 쏠려 있던 어떤 무게감이 워낙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주가 자체도 좀 급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선방을 했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롯데그룹주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든 지금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최순실 측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물론 SK에서는 이걸 거절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이 일련의 과정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구성 요건에 대한 차이인데요. 제3자 뇌물 수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뇌물을 준 경우에는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SK에게 89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돼서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고요. 네. 반면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이 탈락해서 처벌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롯데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서도 1심에서는 5년 실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은 또 어떻게 할까? 지금 1심은 나왔고 2심에서 최대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려면 좀 어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2심에서는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심은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 또 지난주 법원이 좀 국민적으로는 불신에 휩싸였던 것들을 어쨌든 어제의 판결은 또 다시 한번 법이 살아있구나. 죄가 있으면은 이건 감옥 가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2심이 대체로 이건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단 여기서 2년 6개월 징역형인데 6개월이라도 감형되거나 1년 반으로 줄거나 하면 또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이 법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3년이든 5년이든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좀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쨌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경영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정황이 파악되고 있고, 또 아주 굵직한 의사결정이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이 계열별로, 부문별로 잘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형태인데 롯데도 물론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이 지주사 정리 문제라든가 아주 복잡한 과정을 신동빈 회장이 다 하나하나 교통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장 문제라든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리더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다가 지금 총괄 회장 체제에서 2대 경영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친형제 간의 분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신구속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세심한 곳까지 다 오너가 경영에 손길을 미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사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구속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또 2심은 반드시 풀려난다. 뭐 우리가 이렇게 확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심에서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를 다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묵시적 청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을 양측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건의 경우는 그 면세점 특허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가 나온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재벌 기업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과거에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 현안이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러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혹은 스포츠에 지원하거나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행위가 네. 모두 뇌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무죄를 다투가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칼럼니스트께도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과 관련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뇌물인정 부분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이 나왔고 네. 코어스포츠로부터 삼성이 보낸 게 36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이 이거는 뭐 그 필경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건데 36억 원만 보냈는데 72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6억 원의 그 중간에 들어있었던 말 3마리와 그 말에 대한 보험료 값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차이가 되는 것인데 네. 준 사람은 36억만 주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받았다. 이 재판부의 판단이 물론 법리적으로 뭐 명징하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갈라져 있는 갈래들인데 개별 그 재판부마다 증거 능력 혹은 뇌물의 액수를 달리 판단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 좋으면 풀려나고 운 나쁘면은 그 주경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재벌들도 그 재력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와 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해서 이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그 사실 말 3마리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말의 명의가 삼성으로 돼 있었다 한들 예. 실질적으로 그걸 누구를 위해 구입했으며 누가 이용했는지 사실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상식과 같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질문을 평론가님께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었던 72억과 36억 원 그리고 증거 인정과 부인의 그 괴리가 네네. 어디서 생긴 걸까? 그리고 네. 물론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과 이번 신동민 회장의 1심 사이에 네. 또 이 괴리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첩이라고 부르는 증거가 이게 어차피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직접 증거는 대통령과 당시에 회장이 부회장이 만나서 독대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네.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적 포괄적 이런 좀 이제 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수첩 안에 그러한 정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 꼼꼼하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1심은 이게 정황 증거다. 또 2심은 정황 증거는 물론이고 간접 증거로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숲을 보는 판결을 했고 네. 2심은 나무를 이제 중시하는 판결을 했는데 둘 다 법리를 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네. 하나는 법리고 하나는 법리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되는 큰 숙제를 끌어놨어요.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취하게 되면 나머지는 법리가 아닌데 그 판사들은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저는 다른 게 뭐냐면 180도 바뀐 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심은 전형적인 정격 유착이기 때문에 엄벌에 쳐야 한다. 2심에서는 이것은 정격 유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2심 자체는 대가성이 없었고 요구도 없었고 사실은 돈이 갔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것은 뜯긴 돈이지 네. 제공한 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겁박에 의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요구형 뇌물인데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럼 왜 줬겠느냐? 정치 권력이 무서우니까 이거 안 주면 우리 삼성에 해를 끼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롯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은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로펌이 웃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똑같이 가자. 우리는 정치 권력이 롯데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형제난 승계구조 힘든데 네. 사드 때문에 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치 권력에 밑보이면은 우리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전두환 장군 시절에 이 국제 상사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재벌들에게 좀 만연해 있는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난해 12월에 첫 번째 청문회 때 국내 최초로 총수들이 쭉 나온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송경식 이 CJ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도 놀랐다 이런 요구에 재단 2개 설립하는데 정경련에 돈을 출연하라고 해서
이게 군사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인데 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아마 갈 것으로 전략은 잡혀 보이고요. 최순실 재판이 어제 신동빈 이 회장 재판이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최순실에 대한 판결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나빴다. 여기서 어찌 보면 기업들은 조금 피해를 본 감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난주 이재용 재판과 어제 신동빈 재판이 또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의 길을 지금 터주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2심에 한번 롯데 입장에서는 명운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이냐. 여기서 네. 지금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희 머리도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나 법적인 이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롯데그룹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많이 걱정을 그렇죠.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빈 회장에 쏠려 있었던 그런 무게감도 상당한 기업이었고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나왔었던 우려감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취소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부터 변호사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지금 그 몇 대 면세점에 대한 취소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과 이 특허를 취소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네. 실제로 2016년 12월에 선정될 당시 그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할 텐데 그것 역시 과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부정하거나 거짓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부정한 거에 속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명백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단지 청와대에서 새로운 특허를 검토해봐라는 측면의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취소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역시 우리가 일반 서민이 느끼는 부정하다라는 개념과 법조계에서 쓰는 부정하다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래요. 면세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롯데그룹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할 돈이 최소 10조 원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버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룹을 중심으로 그 내부를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롯데가 해외에 벌리려고 하는 사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유아단지 건설, 베트남의 에코 스마트시티 건설, 미국의 그 에탄 분해 시설 프로젝트 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세 개를 관통하는 그 최대 공약수가 건설 내지 시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일단 시작을 하면 가는 사업이거든요. 신동빈 회장의 그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첫 삽을 뜨면 무조건 가는 사업들입니다. 해서 그룹에서 우리가 그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 단축이 건설 사업에서는 가장 크게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사업은 쭉 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추가로 일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사업의 방향성을 바꾼다든가 이런 일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역시 롯데그룹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이제부터는 소설 쓰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등극을 할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흙탕물 싸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은 이 대표자가 법적 오점이 생기면 사임하는 게 전통이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90도로 절을 하면서 사임을 하고 이 과거 7, 80년대에는요. 이 목숨을 끊는 사무라이 정신의 기업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이미 2년여 전부터 계속 물어봤던 게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 상황에서 한국적 전통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수가 구속되고 풀려나는데 사임한 총수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예. 없습니다. 다 이제 경영 복귀하고 특사를 받든 뭐 만기 출소를 하든 가석방으로 나오든 경영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휴가 가듯이 이 주로 옥살이를 하고 그 안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롯데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임을 한다면 최초 사례가 될 텐데 이 사례가 이례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다투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심에서도 뭔가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 인신구속만 면한다면 어떻게든 이제 신동빈 부회장은 이 경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데 그 사이 과도기라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때가 중요해요. 결국은 황갑규 부회장의 역할이 지금 비상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이 짐이 다 지금 지워졌는데 이걸 잘 돌파하면 이제 공신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탄들이 날아올 때 이걸 제대로 상황 지휘를 못하면 롯데그룹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 저는 여기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격은 큰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 큰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고요. 우리 컬럼니스트께서는 현재 그러면 롯데그룹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실제 이 재판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 이재용 삼성 재판과 비교해서 봤을 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재판이라고 보여짐이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 자체가 6개월 안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집행유예로 나오시게 되거나 무죄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경영권 다툼에 있어서도 그 다툼을 할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롯데그룹 측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만큼 연결이 있다거나 시간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가 잠깐 나왔어요. 롯데 측에서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충격파도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헤쳐나갈 첫 번째 숙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롯데가 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물었을 때 롯데는 일본 기업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실소가 터지기도 했고 일본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기도 했는데 이미지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형 악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세점 사업을 지금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담배하고 주류를 제외하면 굉장히 롯데그룹이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만 분명해 보이고 신동주 그러니까 형은 이 경영권 싸움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롯데는 이미지 개선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이 위기 국면을 좀 타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롯데그룹의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함께했고요.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는 또 다음 코너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